안녕하세요. 우간무 김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저희가요. 핵심 개념의 첫 번째로는 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. 짧게 핵심 개념들만 올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카페에 있는 이 정도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면역이 될 건데 자,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진짜 잘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꼭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? 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. 한번 알려드릴게요. 면역은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나누냐면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이 돼요. 자, 여러분들 능동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? 내가 뭔가 스스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스스로 면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. 면역체라는 게 뭔데요? 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능동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. 이 면역체가 있는데 수동이에요.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얻어지는 거예요.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, 그럴 때 우리가 수동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.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. 능동면역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또 다시 나뉘어지게 돼요.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이 되는 거고 수동 면역이다라고 하는 건 수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피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수동 면역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수동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연과 인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. 헷갈리지 마세요. 크게는 능동과 수동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자연과 인공으로 한 번씩 더 나뉘어져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, 능동 면역이래요. 능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면역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.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균 감염이 내 몸에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이겨내려고 면역체를 만들어내요. 스스로. 그럴 때 우리가 자연 능동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감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면역체를 만들어냈을 때 그럴 때 자연 능동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잊지 않도록 하고요. 인공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균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부러 투여하는 거예요. 항원이라고 하는 건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러한 균은 우리 몸에 일부러 투여를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면역체를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인공 능동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. 예를 들면요. 백신 주사, 예방 주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예방 주사 왜 맞을까요? 맞아요. 우리가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미 몸 안에 면역체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방 주사를 미리 맞도록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고 진짜로 그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하는 거예요. 그걸 다른 말로 백신 주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. 실제로 예방 주사를 맞을 때 그 균은요. 별로 독성이 없어요. 그래서 맞는다 하더라도 그 균에 우리가 걸릴 위험은 없습니다. 하지만 그 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체,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톡소이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독성이 아예 없지만 그 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맞았을 때 우리가 균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. 되게 미약하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균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갖게 됩니다. 면역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. 이렇게 자연적으로 균에 감염이 되면 자연능동 면역, 우리가 일부러 균을 넣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역체를 갖게 되면 인공능동 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여기 안에는 얘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그 아래 거 보도록 할게요. 수동 면역인데요.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공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면역체를 얻게 돼요.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얻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얻게 된 거예요. 어떤 경우일까요? 맞아요. 엄마를 통해서. 엄마가 나한테 태반을 통해서 면역력을 주는 거예요. 아기였을 때, 태아일 때요. 그럴 때 면역체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. 자연스럽게. 또 하나는요. 모유를 통해서요.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? 모유를 먹여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면역력을 강해지게, 그 면역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처럼요. 모유를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유 안에 있는 면역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? 자연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받게 되는 수동면역이다, 자연 수동면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연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대표적인 게 모체의 태반을 통해서 면역력을 얻거나 모유를 통해서 얻을 때가 포함이 된다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. 마지막입니다. 인공 수동 면역이에요.
마찬가지로 바깥에서 면역력을 얻게 되는 건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. 어떤 거냐면 항체 자체를 주사하는 겁니다. 이 수동 면역 자체를요. 주는 거예요. 면역체를 아예 넣어주는 거예요. 아까 같은 경우 자연 같은 경우는요. 자연적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였는데 이 인공은요. 자연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진짜 주사해서 줘버리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가 인공 수동 면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죠. 게다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면역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공 수동 면역에 포함되는 게 항체를 주사하는 방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. 예를 들면 면역 혈청이다, 항독소다, 감마 글로불린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혈청 안에도 항체가 들어있고요. 감마 글로불린 안에도 항체가 들어있습니다. 항체라고 하는 거 그 균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,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주사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인공 수동 면역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항독소라고 하는 건요. 말 그대로예요. 독작용에 반대되는 것들, 독작용을 중화시켜요. 괜찮게 만들어주는 그런 항체들을 우리가 항독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면역의 종류에서 우리가 설명이 다 끝나게 되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. 얘가 나와요.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맞는 거는 어떤 면역에 포함이 됩니까? 맞춰보세요. 어떤 면역인지 골라보세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각각의 정의뿐만 아니고 얘까지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핵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